예, 안녕하세요. 한희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채널에 구독자 한 분이 질문 달아주셔가지고 그거 답변하는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희빌더님. 한의대 신입학을 준비하는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인 한의대 운동 사업 적으로 한희빌더님이 모두 존경받을 만한 성과를 이뤄내셨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에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되는 영상들을 보며 하루하루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득 영상 보다가 궁금해져 댓글 남깁니다. 한이빌더님은 자기계발을 하던 중 번아웃이나 슬럼프, 우울증 등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있었다면 어떻게 이를 해결하셨을까? 한이빌더님만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좋은 하루 되세요. 기분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점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어, 이제 제 영상이나 생각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니 참 기분이 좋죠.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좀 길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들 지금 하시던 일 하시면서 편하게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업무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승재 선생님 아시나요? 수능 수학 강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영상 중에 요즘은 성공하기가 참 쉽다. 왜냐하면 노력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제의 영상이 있었어요. 설령 그 주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꽤 있는데 매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매사 열심히 해라는 말 우린 자주 듣잖아요. 고등학생 때 정도 때부터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열심히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학교 진학하고부터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은 춤을 굉장히 열심히 추기도 했고 춤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좀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둘 다 제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춤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춤을 못 춰가지고 혼나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이 나고 있는데 심하게 혼이 나거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나는 좋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한의대에 입학해서 공부하려고 왔는데 왜 지금 내가 춤을 못 춘다고 이렇게까지 혼이 나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혼이 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춤 동아리 회장까지 했고 여기저기 공연도 많이 나갔어요. 진짜 공연도 팀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도 많이 하고 공연비도 받은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네요. 도움도 많이 되었던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동아리 회장도 하고 뭐 과대표도 하고 부과대표도 하고 뭐 동아리 회장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나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음,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뭐 힘들거나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더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이제 MBTI 하면은 ISTP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ISTP의 성향을 읽어보니까 좀 상당히 저랑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저는 공부도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운동도 항상 혼자요. 파트너 운동 이런 거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날 컨디션 따라서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혼자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좀 열심히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대표나 부과대표, 뭐 동아리 회장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인간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중하게 되면서 그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뒤는 앞으로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대학교 시절을 보냈죠.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의료인들은 다 같이 훈련을 받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의사나 뭐 치과의사 선생님들 봐도 훈련을 같이 받고 섞여서 받아요. 섞여서 받는데 여기서 또 제가 느낀 점이 있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튼 뭐든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훈련소에 같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매사 열심히 하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 훈련소에서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다들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쉬다가 훈련소 와가지고 이제 공중보건사로 군복무를 하려고 오신 건데 훈련소에 끌려왔는데 굳이 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죠. 다들 훈련에 대한 열의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그 이제 군장 같은 것들을 좀 뺄 수 있거든요. 말하고 조교한테 나는 여기가 아파서 이걸 빼야겠습니다 하면 거의 대부분 손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군장을 제대로 착용을 하고 훈련을 잘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 차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바보냐,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맨몸으로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한다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저는 그게 편했어요. 그냥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 내가 뭐 크게 사실 그때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힘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게 힘들었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제 옆에 있는 바로 옆번호 같이 동기가, 훈련소 동기가 정형외과 의사쌤이었거든요. 그 쌤한테 제가 이왕 받는 거 열심히 받자, 동갑이어가지고 이왕 받는 거 열심히 받자,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저랑 그 친구만, 그 선생님만 같이 붉은장으로 모든 거 세팅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선생님과는 사회에 나와서도 자주 연락도 종종 하고,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하지만 그래도 술도 뭐 한 잔씩 하고 시간 되면 그 마음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 선생님도 참 멋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 대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냥 나는 그래도 열심히 좀 힘들게 받을래, 열심히 받을래,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사 열심히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꼭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될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때도 열심히 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매사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큰 장점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뭐 한 가지 분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300명 정도 되는 중대에서 1등으로 수료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참 좋더라고요. 어딜 가서든 나는 그 집단에서 1등 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사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일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시야도 넓어집니다, 많이. 그렇게 되어야 더 통합적인 사고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업무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질문자님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부만큼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노력이 없습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됩니다, 사실. 입시 목적이든 자기개발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든 공부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별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요즘 공부를 일찍 포기하고 실무에 일찍 뛰어드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경쟁자가 저절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노력으로 성공하기 쉬운 상황이 온 거죠. 공부하는 습관은요, 원래 하기 싫은 것을 배우는 것이 공부입니다. 하고 싶은 거 배우는 건 공부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은 내가 하기 싫은 것, 잘 모르는 분야, 배우기 어려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배우기 어려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내가 성장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수능 공부는 하기 싫기 때문에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야 앞으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초중고 재수까지 단 한순간도 공부가 재밌었다거나 뭐 즐겁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 공부가 나한테 맞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법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지 싶습니다. 여전히 공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는 내한테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법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하기 싫은 일들은 대부분 중요합니다. 질문이 사실 번아웃, 우울증 이런 것에 대해서였는데, 사실 뭐 매사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마인드로 살아오다 보니까 번아웃이나 우울증이라고 할 만한 시기는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랑 우울증의 의미를 저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정말 슬퍼서 번아웃이 오거나 정말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도 잘 봤어요. 나름 수능도 잘 봤는데 대학교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슬펐거든요. 근데 뭐 번아웃이나 우울증 이런 게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됐으니까, 공부를 했어야 됐고 운동도 했어야 됐으니까, 할 게 있었으니까, 열심히 할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지만 우는 거랑 우울증이랑 번아웃이랑은 별개거든요. 오히려 번아웃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왔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아마 어, 음, 뭐 보디빌딩 시합을 좀 준비하고 시합 끝나고 나서 한 사흘 정도는 조금 뭔가 느낌이 휑하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중요했던 무언가가 중요하게 열심히 해왔던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사실 수능 끝나도 그래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디빌딩 시합이 끝나고 나면은 한동안은 또 운동을 막 그렇게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할 동기가 사라진 건 맞거든요. 그게 오히려 우울증이랑 번아웃이랑 가까운 거지. 힘들다고 우울증이랑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열심히 해야 할 무언가를 세팅해 두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은 잘 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을 때, 우울증이 왔을 때 오히려 열심히 할 일을 꼭 찾자. 열심히 할 무언가를 찾아보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사 열심히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사실 우울증이 오진 않겠죠. 뭐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또 생각나면은 이것저것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